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크 브리즈번 목수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시드니 MB 빌딩 회사 카펜터로 근무 중인 구무창입니다. 호주는 처음에 이제 제가 야구 선수였는데 근데 야구를 그만두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어머니께서 우연히 이제 호주에서 벽돌공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해가지고 에이 처음에는 뭐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호주야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호주가 되게 괜찮은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호주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호주로 넘어오게 됐어요. 목수가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가 일단 시작되기 전에 클라이언트랑 먼저 상의를 하고 그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나면은 오스트레일리안 스탠다드 룰에 맞는지 아닌지 그걸 체크한 뒤에 스탠다드에서 벗어나지 않게 측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도면에 따라서 잘 설치를 하고 정부에서 인스펙터가 나오는데 그 인스펙터가 와서 이제 컨펌을 받으면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해피하다면 하나의 프로젝트는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안 스탠다드 룰, 그 다음에 뭐 리귤레이션 등을 알고 일하는 것과 모르고 일하는 거의 차이는 정말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이나 자재값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항상 no rush, take your time 이렇게 부담 없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목수로서 일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익스터널 잡을 하고 있어요. 데킹, 펜싱, 그다음에 일렉팅, 리테이닝 월 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벽돌공을 생각을 했지만 예전에 꿈이 건축가였는데 스트럭처나 이제 구조물 그런 것들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구조물 다루는 게 이제 카펜터니까 그런 구조물들을 다루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빌더가 되었을 때 한계치가 높기 때문에 카펜터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MBTI 성격 테스트 검사를 되게 신뢰를 하는데 ISTP거든요. ISTP 특징이 약간 손재주가 좋고 뭔가 새로운 걸 항상 찾고 약간 지겨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 목수일을 되게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카펜터는 목수는 그냥 큰 틀이고 그 큰 틀 안에 이제 전문적으로 조이너는 약간 이제 키친 라운더리나 약간 집에 하우스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캐비넷이나 그런 것을 집에 맞게 이제 피팅을 해주는 게 그게 조이너고 이제 캐비넷 메이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캐비넷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캐비넷 메이커라고 해요. 이제 뭐 루프만 전문으로 하는 루퍼도 있고요. 뭐 랜드스케이퍼도 뭐 어찌 보면 카펜터인 거죠. 목수에 대해 진심이시고 그러시면 확실히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무거운 자재들 왔다 갔다 하고 연장들도 다 무겁고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카펜트리를 배우는 여성분들을 몇몇 뵀지만 근데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여성 카펜터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카펜터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는 게 그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집 짓는다는 거에 대한 로망, 낭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렌트를 많이 하시지만 이제 렌트 하시고 나서 디포짓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제 카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이제 수리하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디포짓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술 숙련을 쌓는 데 대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4년 이상이 돼야 이제 기술자라고 쳐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연장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연장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연장들도 비싼데 그 무거운 연장들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차로 실어 다녀야 되는데 차도 연장의 일부란 말이에요. 차나 뭐 연장 그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 시작할 때 급여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한 1, 2년 차 때 20에서 25불 정도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경력과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더 많이 받겠죠. 많이 받으시는 분은 뭐 40불, 45불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한 몸, 조심성, 톱이나 그라인더 이런 위험한 연장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성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다칠 확률이 올라가겠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자랑스럽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브리즈번도 좋은 도시예요. 집값도 싸고 학비도 싸고 좋은데 2년 넘게 브리즈번에 살다 보니까 약간 좀 지겹고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드니로 내려온 것 같아요. 1차적인 목표는요, 호주랑 너무 잘 맞고 또 카펜터란 직업이 너무 좋아서 카펜터로서 영주권을 따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카펜터를 넘어서 이제 빌더가 되어서 나중에 저 혼자 이제 집을 주도적으로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제 2차적인 목표예요. 팬데믹 이후에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이 거의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어큐파이드 잡 같은 경우 집에 방문을 해서 어떠한 일을 문제가 있으면 집 수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잡을 아예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 뭐 신축이나 뭐 그런 익스터널 잡이 아닌 이상은 그 일을 좀 구하기가 힘들죠. 정부에서 나오는 일은 현재 줄었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할 뿐이지 일이 엄청 쌓여 있어요.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은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 네, 그렇죠. 호주에서 국경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호주에서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못 들어와 버려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워홀러들이 인력을 이제 보충을 해줬지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고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 때문에 주택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인력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해봐. 자기소개. 아, 카메라 체질이 아닌가 봐요.